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준혁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재테크 주식 부자 클럽 강준혁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은 한국경제TV 제가 오늘 10시 20분에 방송이 있어서 방송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일단은 방송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장중이 되네요. 그쵸? 장중이 되네요.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은 뭐 강세 움직임 일단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은 0.38% 정도 강세 일단은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이전에도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중요한 부분은 이전 고점 돌파, 그렇죠. 그리고 안착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드렸고, 지금 이제 또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전 고점 돌파할 수 있는지 한번 더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나왔던 부분들 중에서 다시금 뭐 미국에서 또 인플레이션율이 뭐 2%대로 뭐 점진적으로 안정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시장이 지금 오르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던데, 그 얘기는 옛날에 사실은 나왔던 내용이에요.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를 건 없는 것 같고, 오늘 시장이 오르니까 일단 거기에 또 발맞춰서 옛날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인플레이션이 좀 강하다라고 하더라도 내년에 가면은 2%대로 수렴할 거야 라는 얘기는 몇 달 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또 그 얘기가 나오면서 뭐 강세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전 고점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도 강세예요. 근데 코스닥도 이전에 얘기했던 거랑은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같아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다시금 이전에 형성되었던 고점 부분을 조금 돌파를 해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일봉상으로 중요한 지지 라인 자체가 이제 1006포인트가 되네요.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 것처럼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항상 목표를 가지고 얼마 가면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제는 1006이 깨지지 않으면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는 시장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전에 우리가 무조건 가야 되는 지수권을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1032, 1033포인트가 되는데 이제 여기하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1020포인트 찍으면 위쪽으로 한 12포인트 정도, 13포인트 정도 남은 거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또 종목을 미친듯이 사거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또 이제 계좌를 조금 관리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내일 하루 더 뜨면은 그때부터는 떴다라고 해서 즐거워하기보다는 약간 좀 긴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장을 봐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 참고는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부분은 일단 그러한 흐름이 일단 보여주고 있으니까 참고는 하시고, 종목들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제가 한국경제TV에서 이제 방송을 해드렸던 부분은 탄소 포집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이전에 동영상에서 언급을 한번 해드렸으니까 그건 참고는 일단은 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보여주는 부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롯데케미칼이 일단은 제일 먼저 좀 눈에 띕니다. 롯데케미칼이 눈에 띄는데, 롯데케미칼은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 방향으로 좀 눈에 띄죠. 오늘 26만원 선을 지금 움직임, 그 26만원 선 언저리에서 움직임을 조금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롯데케미칼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주가는 거의 뭐 박스 정도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 최근에 좀 올랐죠. 그렇죠? 최근에 좀 오르다가 여기서 지금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밀렸니 안 밀렸니가 아니라 지금 주가 자체는 이렇게 보면 여기 안에 지금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밀리고 있는 부분 자체에서 사실 저는 큰 의미 자체를 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유안타증권에서 얘기가 나왔네요. 하반기 석유화학 사이클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고요. 그렇죠? 롯데케미칼 시황에 대한 과도한 우려로 저평가 상대이다 라고 대신증권이 예전에 얘기는 했는데, 그러면서 목표 주가는 낮추는 이상한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죠. 유가가 점진적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일단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들어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롯데케미칼은 지금 변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가 관련된 화학업체에서 이제 친환경 관련된 종목으로 조금 변신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안에서 지금 주가가 바로 가지 않고 지금 약간 좀 쉬어주는 모습인데, 롯데케미칼은 오늘 밀리고 있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5만 5천 원을 지키는지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5만 5천 원 위에서 단기적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추세선을 돌려내면은 그때는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봐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거래가 많이 터진 음봉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그때가 저점이 되는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내일부터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 오르면 사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르면은 굳이 안 살 이유도 없겠죠. 자, 오늘 두 번째 종목은 일단 네이버가 취장해서 강세입니다. 오늘 8% 정도 일단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카카오, 네이버 요즘 번갈아 가면서 계속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산업의 성장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컨텐츠까지 가지게 되면은 네이버는 좀 많이 심각해지지 않나? 여기서 심각은 이제 좋아진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차트 보면서 그냥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하나 생각을 하실 게, 우리 이제 그 오늘 기사 나왔던 거 보니까 전 세계 시총 1위 국가 1위 기업이 아마존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존은 뭐 하는 회사죠? 이커머스 하는 회사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이커머스 1등은 누굽니까? 보통은 이제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쿠팡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쿠팡 아닙니다. 네이버가 우리나라 이커머스의 1등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네이버는 뭘 가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얘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일단은 이커머스 1등이라고 하는 명찰을 일단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잘 오른 종목들 중에서 우리 구글이라는 종목 아시죠? 구글도 시총이 굉장히 높죠. 네이버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검색의 1등은 누구죠? 네이버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이버는 어떻게 보면 아마존하고 지금 구글을 같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걸 가지고 있지 않은 카카오하고 이걸 경쟁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해드린 게 네이버는 참 주가 관리 안 하는 회사입니다 뭐 그런 얘기를 일단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쵸? 일단 추세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금 박스권 상단까지 돌파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컨텐츠 얘기가 있었는데, 컨텐츠라고 하면은 넷플릭스 생각이 난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넷플릭스까지 합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하고 비슷해져서, 그러면 미국의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를 합쳐놓으면 시총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네이버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아니면은 아시아권에서 그쵸? 뭐 일단 나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회사가 얼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는,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도 덜 갔다라고 생각은 일단 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이 됐던 아니면 빅데이터를 이용한 AI가 됐던 거기에 중심에 있는 게 사실은 대부분 포털 업체들이 많죠.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깨지지 않으면 일단은 목표 주가 뭐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몰고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단기적으로 내일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가격권, 오를 때는 오르는 거에 대해서 흥분하지 마시고 오르다가 밀릴 때 얼마가 깨지지 않으면 현재의 흐름이 유지가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40만 5천원 40만원 깨지지 않으면 흐름 자체는 크게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강세 보이는 거는 일단 SKC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C는 나쁘지 않은 기업이죠. 그쵸? SKC도 나쁘지 않은데 오늘 신고가 일단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신고가 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는 내일부터 이거는 뭐 이쪽으로 보면 너무 짧아지니까 14만 2,500원 안 깨지면은 그냥 들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 얘기하니까 카카오 일단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번에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해 드릴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이게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린이라면 주가가 오르고 빠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를 안 깨면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를 안 깨면 그냥 계속해서 홀딩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그렇게 언급을 한번 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그냥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날 같은 경우에 요날이 저가가 여기잖아요. 그쵸?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요 저가가 여기니까 다음날 요 저가 안 깨지면 홀딩 해야지 라고 해서 그냥 들고 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종가가 저가를 안 깼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다음날은 여기 저가 안 깨지면 그냥 나는 홀딩 해야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오를 때 위에 저항이 있고 말고를 생각하지 말고 안 깨지면 홀딩 해야지. 또 이렇게 보니까 종가가 안 깨졌죠. 안 깨지면 홀딩 해야지. 내일
기아의 저가를 보니까 126,500원이 되니까 126,500원이 안 깨지면 홀딩해야지. 아까 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저항선이 있으면 여기 대놓고 보통 파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안 하는 거는 고수의 영역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그냥 안 깨지면 얼마가? 126,500원이 안 깨지면 안 팔아야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안 깨졌죠, 그렇죠? 그 다음 날은 여기가 저가네요. 내일 요 저가 가격권인 128,500원이 안 깨지면 안 팔아야지. 그냥 안 깼죠, 그렇죠? 그 다음 날이 되면 여기 저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날은 여기 안 깨지면 안 팔아야지. 여기 안 깨지면 안 팔아야지, 그렇죠? 다음 날 안 깼네, 그냥 홀딩 해야지. 여기 안 깨지면 안 팔아야지. 이 얘기를 해드린 거죠, 그렇죠? 여기 안 깨지면 그냥 안 팔아야지, 그렇죠? 운봉인데 안 깼잖아요, 그렇죠? 다음 날은 여기 안 깨지면 안 팔아야지. 아무 생각하지 말고. 지금 보면 종가가 이전 저가를 안 깼죠. 그럼 그 다음 날은 요거 안 깨지면 안 팔아야지. 그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 날은 여기 안 깨지면 안 팔아야지. 그 다음 날은 여기 안 깨지면 가격이 152,000원에 안 깨지면 안 팔아야지. 그 다음 날은 가격이 지금 여기 보면은 155,500원이 안 깨지면 안 팔아야지. 이렇게만 하셔도 된다고. 지금 보면은 가격이 12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168,000원까지 그냥 끌고 올라오는데 특별한 스킬이 필요한 게 아니죠. 요게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그 회원분들한테는 한 번씩 가르쳐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카카오가 올라서 고민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일단은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오른다라고 고민하고 그 다음에 회의 시간에 회의도 못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올랐다라고 좋아도 하지 마시고, 올랐다라고 해서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그냥 안 깨지면 안 팔아야지. 깨지면 그때부터 고민하세요. 그때부터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오늘 올라갑니다, 그쵸? 셀트리온 어제도 이제 얘기할 때 치료제가 나오면은 뭐 두렵지 않다 이런 얘기를 일단 했는데, 셀트리온이 일단 올라가는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지금 초입을 잡느냐 안 잡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지금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오늘 일단 28만 1,500원 위에서 마무리가 되면 그래도 한번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참고는 해 두시고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는 일단 해 두시고요. 두 번째로 이제 코스닥 관련된 종목군들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코스닥 종목들은 오늘 묘하게 일단은 막 좀 많이 섞여 있어요. 엔터주들도 좀 올라가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뭐 인테리어라든지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도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좀 많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OLED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이고 있는데,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그래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액세스바이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 안에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금 강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요번에 이제 코로나 델타 변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확진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 확진 속도가 빨라져도 치료제 나오면 게임 끝나는 건데, 그렇죠? 일단은 치료제 부분이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전에 우리 인플루엔자 그 바이러스 돌 때 백신이 나왔다라고 해서 그 사태가 진정이 된 건 아니거든요. 치료제 나오고 난 다음에 그냥 진정이 된 거기 때문에 치료제 부분에 그 시장은 백신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는 있는데, 이게 끝난다 안 끝난다의 기본은 치료제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액세스바이오는 오늘 한 19% 정도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이거는 이제 오늘 종가 전일 저가 이거 그냥 그렇게 하셔도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JENM이 오늘 강세를 지속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엔터주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예전에 해드리긴 했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가장 커질 수밖에 없는 사업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들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연예인들이, 저는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강의 때 해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드라마가 아니면 우리나라 영화가 뭐 이게 완성도가 낮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연기자분들이 연기를 못해서 헐리우드 배우보다도 뭐 이렇게 출연료라든지 하는 부분을 적게 받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배우보다 우리나라 배우가 못하기 때문에 중국 배우보다 더 적은 출연료라든지 광고료를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뭐가 차이냐 하면,
보는 사람이 많죠.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영화 한 편 찍으면은 얻는 수익이, 영화사라든지 제작사들이 얻는 수익도 굉장히 다르겠죠. 당연히 거기 출연하는 사람들의 출연료도 달라질 겁니다. 근데 요즘 분위기를 보면 예전에 기생충부터 시작을 해서 블랙핑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BTS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지금 글로벌로 열심히 뛰고 있죠. 열심히 뛰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봐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되고, 우리나라 연예인들의 몸값이 뛴다는 얘기가 됩니다. 코로나가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하면 확산되는 대로 OTT 서비스의 확대로 인한 연예인들의 일단은 몸값이 뭐 나름 매출을 올릴 수가 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고, 만약에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그들의 공연이라든지 팬사인회라든지 시사회라든지 뭐 여러가지 뭐 또 행사를 통해서 돈 벌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어쨌든 간에 CJ ENM 같은 경우에는 방송 매체로서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의 위상이 올라가는 부분과 같이 맥락을 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올라가는 부분이 한 20만원 정도가 저항이 될 걸로 보이니까 저항되는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아직까지 상방을 완전히 뚫은 건 아니에요. 상방을 완전히 뚫은 건 아닌데, 앙드레 코스토라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주식을 봐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미친 얌전한 처녀가 부뚜막에 올라서 미친듯이 춤을 출 때가 바로 타이밍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보면 그 얘기는 거래가 터진 가격권을 주가가 그 위에 있으면 주가는 일반적으로 간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죠. YG엔트도 오늘 한 6% 정도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뭐 관련된 종목군들 대부분 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CJ ENM이라든 한 종목, 아까 액세스바이오 얘기를 했는데 CJN도 지금 오르고 있죠. CJ는 저번에 제가 한번 이건 차트를 한번 봐드린 적은 있어요. 이렇게 박스로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종목이 그때가 6월 14일이었나요 6월 21일이었나 하여튼 그렇게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것도 가만히 보시면 이게 반등을 하고 난 다음에, 종목이 반등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를 깨지 않으면 그냥 홀딩한다, 뭐 그렇게만 가셔도 안 깼죠, 그쵸? 안 깨면 그렇게만 하셔도, 너무 큰 거 가르쳐줬나? 그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고방식을 바꾸면 주식은 사실은 뭐 어렵지는 않은 부분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아까 이제 셀트리온도 역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였어요. 자, 어쨌든 간에 시장은 여전히 뭐 여기저기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빨리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는데, 우리가 이제 또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저항선 근처까지 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보통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오르면 흥분하고 주가가 밀리면 불안해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시장이 저항선 근처에 있으면은 이거 좀 팔지는 않아요. 긴장만 하는 거예요. 이게 저번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비가 온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일 아침부터 비가 옵니다, 아니면 오늘 아침부터 비가 올 거라고 어제 일기예보에 들었어요.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꾸물이에요. 그럼 우산 씁니까? 우산 쓰는 순간 저 사람 왜 우산 쓰고 있지? 저 사람 뭐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하늘이 꾸물,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늘이 꾸물이하긴 하지만 비가 안 떨어지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면 한두 방울 맞다가 우산을 쓰죠. 주식에서의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저항선 근처다라고 하는 것은 일기예보에서 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비 안 올 수도 있어요. 일기예보가 다 맞는 건 아니니까. 경제학자들이 지금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얘기를 합니다만은, 예전에 말씀을 한번 해드렸죠. 경제학자들 중에서, 유명한 경제학자들 중에서 돈 번 사람은 굉장히 옛날에 리카도라고 하는 노동을 굉장히 중시하셨던 리카도라고 하신 분이 주식에 돈을 좀 많이 벌었고요. 케인즈라는 분이 돈을 많이 벌었죠. 그 외에는 돈 번 사람 거의 없습니다. 뭐 소문으로는 막스도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렇게 살 것 같지는 않은데, 그쵸? 굉장히 힘들게 사셨으니까 앵겔스한테 거의 붙어 살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주식 투자에서 경제학자들도 거의 대부분은 틀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비가 올 것 같다 일기예보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단지 비가 올 것 같다라고 하면은 뭐는 챙겨가야 돼요? 우산은 챙겨가야 되죠. 지금은 우산을 살짝 챙기고 있을 때예요. 내일 바캉스 가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산은 살짝 챙기고 있는데 우산은 쓰지 않는다. 저항선 근처에 오니까 주식에서 긴장은 살짝 하지만 주식은 팔지 않는다.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면 비 오네 라고 하면서 우산 쓰듯이
종목의 흐름이 깨지면, 시장의 흐름이 깨지면 흐름이 깨지네 라고 하면서 종목을 파는 게 그게 정상이다. 그걸 아파하면 안 된다. 비 한두 방울 맞는 거에 막 이렇게 우리가 몸서리치지 않듯이 흐름이 깨지는 걸 갖다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종목을 파는 게 가장 일반적인 투자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 시장이 저항선 근처로 가니까 약간 긴장하시면서 시장 대응 잘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일단 이걸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고, 안 깨지면은 팔지 않는다. 저항선이든 뭐든 간에 안 깨지면 팔지 않는다. 비 오지 않으면 우산 쓰지 않는다.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